나를 살려낼 리부트 공식 4가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삶의 공식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다. 워낙 급작스러운 변화라서 당황스럽고 뭐가 뭔지 복잡해 보이기만 한다. 팬데믹은 돈 버는 방식부터 개인의 습관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놓았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수많은 공식들을 다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개인부터 기업까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일반 공식은 있다. 생존의 기로에서 내가 나를 살려낸 리부트 공식 4가지가 그것이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온택트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막힌 언택트 시대는 온택트, 즉 온라인 대면으로 뚫어야 한다. 사람들과 달라진 세상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이를 내 일에 곧바로 대입해야 한다. 두 번째,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한다. 모든 온택트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는 디지털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세 번째, 온택트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져올 일의 미래는 인디펜던트 워커다. 조직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래형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네 번째, 이 모든 공식을 관통하는 가장 필수 중의 필수 공식이 바로 세이프티다.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전이다. 그러므로 내 일과 사업을 가장 안전한 형태로 바꿔야만 고급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 4가지 일반 공식만 제대로 공부하고 일과 삶에 대입할 수만 있다면 멈춰가던 많은 것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번에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저 같은 프리랜서나 개인도 실력이 있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미리미리 해놓길 정말 잘했구나. 코로나가 터진 뒤에 시작하려고 했으면 한꺼번에 배우는 게 엄두가 안 나서 중간에 분명히 포기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 일도 지키기 어려웠겠죠. 규리 씨의 나이는 나와 비슷한 50대 중반이다. 그럼에도 늘 주변에 열정적인 청년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연결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규리 씨는 자신도 모르게 이미 온택트형 인간이 되어 있었다. 온택트 정신은 내가 먼저 세상과 연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다가가는 것이다. 어떤 업종, 어떤 직업이든 온택트는 이미 와 있는 미래다. 누구나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준비하고 한 발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10%만 감을 잡아도 시작해야 한다. 트렌드에 앞서가는 사람은 미래를 정확히 분석해서 시작한 게 아니다. 10%의 감에 무작정 시작한 사람들이다. 규리 씨도 이마저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불안감이라도 해소해 볼 겸 무작정 시작한 것이다. 하면서도 분명히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었을 것이다. 유튜브 장비도 사고 애써 컨텐츠도 만들어 업로드해도 금방 안 느는 구독자 수를 보며 그만둘까를 수없이 고민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규리 씨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온택트를 실현했다. 온택트가 생계와 직결된 프리랜서들 중에는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꽤 있다. 돈이 움직이는 것이 명확히 보이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직장인들은 관련 부서가 아니면 오히려 온택트 감각이 둔해질 수 있다. 고객과 나 사이에 끊어진 길을 어떻게 이어야 할지 고민조차 안 한다. 그러나 이제는 직장도 안전하지 않다. 기술과 연결 방식이 빠르게 업데이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 그 포지션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 사장 입장에서는 제일 불안한 사람이 15년간 똑같은 일만 똑같은 방식으로 해온 직원이다. 기존의 업무를 디지털로 바꿔 온택트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낡은 인력이 발목을 잡는다. 결국에는 온택트 업무 능력을 가진 직원을
새로 채용하게 되고, 이럴수록 기존의 직원은 눈엣 가시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스스로를 안전지대에 있다고 여기는 직장인들부터 온택트 필살기를 연구하고 연습해야 한다. 그래야 회사 안에서도 살아남고 회사 밖에 나오더라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코로나라는 먹구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먹고, 자고, 사고, 만나고, 일하는 일상의 기본 요소들이다. 그것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은 코로나로 막힌 길을 뚫어 다시금 연결할 수 있는 온택트 방법을 찾아내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혹시 이런 걸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까 고민된다면 불확실해도 좋으니 시작해야 한다. 세상이 온통 불확실할 때에는 시작의 속도가 성패를 가르기 마련이다. 작은 시작, 빠른 시작, 대담한 시작만이 당신을 온택트형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당장 연결해야 온택트 할 수 있다. 기술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개인의 마음까지 로봇이 받아들이고 코칭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바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있다. 알고리즘은 개인을 그 자신보다 더 잘 알 수도 있다. 혼자가 아니라 수십, 수백만 명이 사용하면서 더 스마트하게 데이터를 학습한 알고리즘은 이미 우리보다 똑똑하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무엇인지 더 잘 아는 넷플릭스, 내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인스타그램 광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떨어진 생필품을 체크해서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아마존 서비스. 이런 초개인화 기술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프로파일을 만든다. 이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고객에게 필요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별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김미경 코치는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 김미경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통해 수많은 기기와 사람들과 무제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하면 초연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초연결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제한적인 시공간을 뛰어넘어 연결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초연결을 만드는 것은 초지능이다.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는 인간의 지능을 월등히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일컫는다. 생물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자기 개발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해내는 기술이 바로 초지능이다. 한마디로 인간 이상의 지능을 활용해 물리적 제약 없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초연결이다. 초연결은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마비된 일상을 다시 재개하는 대안으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집대성된 초연결의 힘을 빌려 잠시 멈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 바로 초연결인 것이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까? 나는 그 답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라. 말 그대로 어떤 변수가 오든지 내가 원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어떤 외부 변수가 닥쳐도 내 일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코로나 못지않은 돌발 상황을 여러 번 맞는다. 갑자기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가족이 아파 일을 그만두고 간호해야 할 수도 있다. 남편이 실직해서 역할을 바꿔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야 할 때가 오기도 한다. 혹은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직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내부와 외부의 모든 요인들이 아무리 변해도 언제든지 내가 원한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디펜던트 워커다. 그것도 내가 가장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다. 밀레니얼 세대가 일을 택하는 기준도 눈여겨봐야 한다. 그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이유로 일을 선택한다. 기성세대가 가난하게 살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일을 택했다면 밀레니얼 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준으로 일을 고른다. 기성세대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연봉만 잘 받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또 충분히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밀레니얼들은 다르다. 무엇을 할 것인가의 기준으로 회사에 들어가도 어떻게 살 것인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뛰쳐나온다.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느냐고 부모는 펄쩍 뛰겠지만 이들에겐 어떻게 살고 싶은지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의 일치가 자존감의 기본이다. 어쩌면 이게 맞는 삶인지도 모른다. 기성세대가 못했던 가치 실현에 제대로 도전하는 이들이 바로 내가 말하는 인디펜던트 워커다. 그러나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컨택트가 빠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딱 하나, 실력뿐이다. 지금까지는 실력 말고도 다른 대체할 것들이 많았다. 일은 좀 못해도 인간관계가 좋고 회사에 충성심이 있으면 그것도 능력으로 쳐줬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공간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구체적인 성과와 실력뿐이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꼭 이걸 물어봐야 한다. 나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건 혼자 일하건 똑같이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인가? 코로나 이후 세상의 변화가 빨라지자 나는 그동안 그래왔듯이 변화의 속도와 방향과 방식을 내 꿈에게 가르쳐 주는 중이다. 꿈은 내가 주는 꿈의 재료들을 먹고 자라서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변화는 내 것을 빼앗아 가기만 하는 게 아니다. 나와 꿈의 연결고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변화가 내 꿈에 주는 영향은 세 가지다. 첫째, 지금의 변화는 내 꿈의 방향을 다시 잡아줄 것이다. 과거에도 꿈의 방향을 잡으려면 세상을 잘 알아야 했다.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무엇이 사양산업인지, 무엇이 뜨는 산업인지, 어디로 가야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어디가 각광받는 직업군인지 알고 있어야 했다. 그만큼 변화를 읽는 것은 꿈의 방향을 잡는데 필수적인 정보다.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가 고민된다면 앞서 말한 4가지 공식을 떠올리고 그 공식에 대입 가능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둘째, 지금의 변화는 내 꿈의 실행 방식을 바꿀 것이다. 꿈의 방향이 잡히고 나면 꿈의 실행 방식도 싹 달라진다. 꿈을 이루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하지? 내 꿈을 이루려면 잠시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 회사를 다니는 게 좋을까?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는 게 좋을까? 과거에는 없던 실행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음악 편집이나 애니메이션 편집을 좋아해 집에서 혼자 해온 사람이 있다. 이까짓 게 세상에 쓰임이 있을까 싶었는데 온택트, 디지털, 인디펜던트와 결합하고 나니 완전히 괜찮은 직업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긴다. 과거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면 뒤처진 것 같고 패배자인 것 같아 쉽게 우울해졌지만 앞으로는 집에서도 내 일을 하면서 스스로 당당해진다.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자신감, 내가 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꿈의 실행 방식은 더 자유롭고 다양해질 것이다. 그만큼 다양한 개인의 꿈이 존중받는 세상이 올 것이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사람들보다 새롭게 꿈꾸는 사람들이 주목받을 것이다. 아무리 작은 꿈이라도 남들과 다른 별난 꿈이라 할지라도 훨씬 더 당당하게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몇 년 안에 무너지게 되면 기득권자들은 정말 옛날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 부와 권력은 이전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다 차지했잖아요 라고 실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가 꿈의 레드오션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꿈의 블루오션이니까. 셋째, 지금의 변화는 나 자신과 내 인생을 바꾼다. 꿈의 방향과 실행 방식이 바뀌면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도 바뀐다. 나라는 사람이 바뀌니 내 인생 또한 덩달아 달라진다. 과거에는 돈을 벌고 싶어도 세상에 제약이 많아서 꿈을 접은 사람이 많다. 나이가 많아서건 아이를 키워서건 학력 구조 사회여서건 세상의 많은 잣대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인색한 세상이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들은 직장에 출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 꿈 자체가 막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키워도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도 오직 실력만 있으면 나를 세상과 직거래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 꼭 국내 기업이 아니어도 좋고 회사에 고용되지 않아도 좋다. 내 꿈의 사이즈와 기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꿈을 이뤄낼 수 있다. 장애물과 걸림돌이 사라지고 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는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모든 에너지가 바뀌는 것이다. 에너지가 바뀌면 내 인생 전체가 바뀌고 나라는 사람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변화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코로나 이후 세상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시나리오는 내 꿈의 연습장. 우리는 지금 인생 시나리오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불확실한 세상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행동하고 수정하고 또다시 행동하고 끊임없이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코로나 이후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리부트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자원이 많은 기업들은 큰 돈을 들여 브레인들을 경제연구소나 전략연구소에 모아두고 시시각각 시나리오를 써가며 실행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거나 기업처럼 집단 브레인을 가지지 못한 개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각자가 가진 시간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각자의 시나리오를 써나가야 한다. 냉정히 말해 나를 걱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내게 위기가 찾아왔다면 위기를 극복할 사람은 나뿐이다. 그래서 써야 하는 게 바로 내 인생을 구하는 리부트 시나리오다. 누구나 자신이 주인공인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다. 시나리오라고 하니 거창해 보이지만 내 인생이 걱정되고 안쓰러운 누구라도 시나리오 3단계를 이해하면 손쉽게 따라 쓸 수 있다. 시나리오는 내 꿈의 연습장이고 우리가 지금껏 살아내면서 해온 것도 바로 꿈의 연습이기 때문에 써내고 활용하는 법만 알면 된다. 내가 몇 개월간 실행과 수정을 거듭한 리부트 시나리오 3단계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다. 시나리오 1단계는 코로나 이후 나와 세상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을 연극이라고 생각해보면 나는 주인공이고 세상은 무대다. 주인공은 그대로인데 코로나 때문에 무대가 달라졌다. 연극이 계속되려면 달라진 무대에 주인공이 맞추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가져갈 것과 채워야 할 것,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것이다. 시나리오 2단계는 4가지 리부트 공식에 내 꿈을 대입해 간략한 시놉시스를 써보는 것이다. 시나리오가 전체 대본이라면 시놉시스는 요약한 줄거리다. 달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나리오 1단계에서 나와 세상의 변화를 분석한 재료가 있고 코로나 이후 세상의 변화를 담고 있는 리부트 공식을 알고 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10줄 남짓한 시놉시스로 써보면 구체적인 솔루션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시나리오 3단계는 절박한 마음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투두 리스트를 마련하고 리스트를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다. 2단계에서 완성한 시놉시스를 현실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투두 리스트를 만들고 실행을 통해 검증과 수정을 반복해가며 나만의 시나리오를 완성시킬 것이다. 시나리오는 확정된 시간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설계도이다. 남이 써준 시나리오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인 내가 매 순간 달라지는 세상에 따라 진화하면서 매일 새로 써내려가는 나만의 솔루션이다. 나를 위한 한 편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유능한 나로 리부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추격자가 되는 3가지 비법. 첫 번째, 추격의 그날 바로 속력을 내야 한다. 추격이 주는 어감이 그렇듯 추격의 핵심은 속력이다. 일단 시작했는데 속력을 내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동만 켠 채로 멈춰 있거나 조금 가다가 정차하곤 한다. 출발하자마자 전속력으로 스피드업하고 뛰어야 한다. 추격의 그날
바로 속력을 내서 달리는 비법은 결단의 증거를 갖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나 오늘 시작했어 라는 증거를 눈앞에 가져다 놔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겠어 라고 결심했다면 10,000원짜리 영어 책이라도 사고 영어 공부에 유용한 앱이라도 다운받아 내 스마트폰 안에 있어야 한다. 출발의 증거, 이 셀프 확인증이 스스로를 앞으로 밀어내는 힘이 된다. 절대로 내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용량이 작아서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변심을 밥 먹듯이 하게 되어 있다. 다이어트 한다고 마음먹고 다음날 과식하는 변심을 보라. 운동도 마찬가지다. 운동하기로 했어가 아니라 운동했어라는 과거형으로 바뀌는데 하루가 걸려서는 안 된다. 하루를 넘어서는 순간 24시간 안에 다른 마음이 끼어든다. 추격자가 준비하는데 하루 이상 걸려서야 되겠는가? 추격은 시작하기로 한 그날 바로 스피드업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달리는 것이다. 두 번째,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 추격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연료가 바로 확신이다. 확신이 없다면 점점 속도가 줄어들거나 멈추게 된다.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어 속력을 낼 수가 없다. 역시 하길 잘했어 라는 강력한 확신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확신은 결심을 잘해서 오는 결과가 아니다. 결국 내 몸이 해내야만 오는 마음의 확증이다. 영어 공부하길 잘했어 라는 확신을 갖고 싶다면 영어 시험을 봐서 성적을 얻었거나 여행을 가서 교류하는 즐거움을 느꼈거나 영어 공부 덕분에 승진을 하는 등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 증거는 즉각적인 확신이 되어 지속적으로 추격할 수 있는 연료가 된다. 세 번째, 진짜 추격자는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 데이 1 875명, 데이 6 288명. 내가 시작한 인스타그램 영어 챌린지에 동참한 챌린저들의 숫자다. 2주가 지나면서 3분의 1로 숫자가 줄었다. 놀라운 건 288명 중 절반 정도가 추격자였다는 사실이다. 시작하는 시점에는 먼저 출발한 사람이 돋보이겠지만 결국 몇 개월만 지나도 진정한 승리는 해낸 사람의 몫이다. 약간 늦었다는 결핍이 오히려 추격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격변하는 세상의 앞줄에서 뛸 수 있는 비범한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번에도 역시 앞줄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앞줄이 아니라고 길을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나는 꿈을 가진 평범한 사람의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 추격이라고 믿는다. 추격보다 더 용기 있는 출발은 없다. 두렵지만 확신이 없지만 그냥 한 발을 내딛자. 그리고 속력을 내보자. 그 여정에서 확신도 자신감도 만나자. 이 추격이란 특별한 여정을 통해 또 한 번 우리는 나와 내 꿈을 살려낼 것이라 믿는다. 내가 2013년 김미경의 드림온에서 강조해 얘기했던 것은 남의 꿈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었다. 내 몸에 맞는 꿈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 꿈을 쇼핑하지 말아야 한다. 꼭 백화점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처럼 저 꿈이 좋아 보인다고 내 꿈으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차피 내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꿈은 내 몸에 맞지 않는다. 결국 나를 완성하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남의 꿈을 대신 살아주고 있을 수도 있다. 8년이 흘렀지만 꿈과 성공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코로나 이후 세상의 4가지 공식에 맞춰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내가 선택해야만 한다. 내게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골라내는 게 바로 촉이다. 결국 세상을 감지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촉은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성실한 방법이 아닌 이상 촉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촉은 정신 언어가 아니라 육체 언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많이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몸으로 부딪히고 깨져서 고생한 만큼 촉이 좋아진다. 내가 신문, 트렌드 리포트, 책을 읽으라고 한 것을 자칫 정신노동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나는 아침마다 2시간 동안 서서 신문을 읽고 밤마다 졸음을 참아가며 수천 장의 리포트,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이 과정은 순전히 육체 노동이다. 이 육체 노동을 통해야만 정보들이 내 몸을 통과해 내 몸에 맞게 발효된다.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경험으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내가 모르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지금 당장 촉을 기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공부란 젊고 시간이 많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힘들고 절박할 때 한 공부가 내 인생의 추진체가 된다. 일주일은 힘들겠지만 1년쯤 지나고 나면 그곳에는 촉이 남다른 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